예,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뭐 소화가 안 되면 체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증시도 뭔가 좀 답답한 그런 좀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체크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시장의 방향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실적부터 조금 평가 내지는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뭐 혹시나 사고 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없잖아 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뭐 역시 사고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상치대로 나오면 어쩌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면 했는데 네. 그 높게 나왔으면 했던 수치를 역시 충족시켜줬습니다. 매출이 한 260억 달러 정도 나왔고 네. 주당 순이익이 6달러 12센트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전망이 초반에 이제 5달러 20센트 정도였다가 최근에 5달러 한 60센트 정도로 상향이 됐었는데 그 상단을 역시 또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사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상단 쪽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뭐 이 정도의 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에서 그러니까 주가 반응 말씀하신 거죠? 뭐 주가가 이제 거의 1%대까지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간 건 이제 주식 분할 10분의 1로 이제 주식 분할 하겠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내년도 이후까지도 계속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업황 고점에 대한 논란을 좀 불식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를 주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서 뭐 한동안 이제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 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를 이제 상당 부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로 작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금리 문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뭐 금리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가 충돌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이제 황제주가 과연 어떤 실적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황제주죠, 그죠? 그 AI의 성장성을 아직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국내 반도체주는 그거를 좀 강하게 반영을 할 걸로 기대했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반응을 하면서요. 뭐 이미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원보다 SK 하이닉스 20만 원이 훨씬 앞서면서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다른 소부장들은 또 보면 그렇게 오늘 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소부장 전략은? 예, 우선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비싼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충분히 좋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는 뭐 하이닉스 당연히 이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고 주가 올라가는데 그 외 종목군들은 사실 여기 이제 FMC 의사록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 상황을 보면 뒷부분에서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천천히 내릴 것 같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지면서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엔비디아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투자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 배당금 준다라고 했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금리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충돌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엔비디아 효과는 뒤늦게라도 좀 누릴 가능성이 있어서 뭐 계속해서 주목은 해봐야겠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 예, 맞습니다. 예, 전략 쪽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20만 원을 찍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상당히 정체입니다. 엔비디아로의 HBM 납품과 관련된 좀 노이즈가 있고 실적은 좋고요. 또 반도체 수장도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계속 정체 상태인가요? 그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할 때 이제 젠슨 왕이 삼성전자한테 물량 받을지도 몰라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주가가 확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거 추가적인 업데이트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자금을 투입한다라면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가는 게 맞다 이런 투자자들의 평가가 우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언제 공급을 하느냐 하반기가 되어 가는데 관련돼서 뚜렷하게 어떤 수치상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정도, 뭐 그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의구심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연간 기준으로 볼 때 1년만 상승하고 끝나는 적은 없습니다. 저건 다른 종목 차트 지금 대창 차트라서 지난번에 이제 예. 그 연간 차트를 쭉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년 동안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추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안해 본다라면 저는 올해 연내 뭐 연중 최고치 다시 한번 독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삼성전자 오히려 뭐 7만 5천 원대 근처로 간다라면 지금에서도 뭐 매수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보였던 차트 그게 삼성전자 월봉 차트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네,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게 되면 한 해 오르고 끝난 적은 없었다. 몇 차례 오실 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보시고요. 삼성전자는 좀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4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와 좀 손을 잡을 수 있다. 그 얘기 계속 나왔는데 쉽지 않을 걸 그랬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다시 좀 언급됩니까? 저 들은 얘기는 많은데 팩트 여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네. 사실 조금 자존심 싸움도 두 회사 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당히 여러 번 이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에서는 공급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윤곽이 나온 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공급 문제에 대해서 뭐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을 챙길 때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네. 또 실제로 HBM을 공급하게 됐을 때 회사 위상 자체가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다수의 기업들도 삼성전자하고 좀 협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몇 차례 보여드렸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맞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 4년 연속 올랐던 경우도 있고 2년, 그러니까 올해도 저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네. 양봉이 하나로 끝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1년에 끝이진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최소 2년 정도는 예.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치고 나가는 거는 SK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그죠? 예. 현대차가 뭐 중소형주처럼 급등을 하면서 갔는데요. 오늘은 좀 다시 조정을 받거든요. 어제 그렇게 강했던 뭐 물론 뭐 뉴스는 있습니다만 수소액이 뭐 이런 그게 하루에 9%를 끌어올릴 요인인가? 물밑에서 뭐 누가 좀 적극적으로 사는가? 강세 이유와 전망 좀 해주세요. 예, 뭐 어제 수소차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 중국에서의 뭐 또 관세 있었고.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유럽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라는 네. 기대감이 이제 올리는 게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 가끔 드립니다만 외국인들이 그 사이 8% 정도 지분 늘려놨거든요. 1년 사이에. 대형주에서 8%면 유통주식 감안해 보면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자동차가 이제 뭐 전기차 테슬라한테 눌렸던 전 세계 어떤 일반 자동차주들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처음에는 이제 일본의 토요타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GM이라든가 현대차 쪽으로 좀 분산되는 그런 수급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고 저는 시가총액 구도의 변화가 좀 생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내려온 게 LG에너지 솔루션이고 지금 4위가 된 게 현대차인데 두 종목의 내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을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4조 원대고 현대차가 12조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순위하고 대체로 보면 시가총액 순위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네. 시가총액 순위가 뒤집히는 과정에서 현대차를 더 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축소가 되고 그런 과정이 수급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궁극적으로 두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뒤집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시대의 그 주가 흐름을 반영하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LG엔솔이 2위였고요. SK 하이닉스가 LG에너지 솔루션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넘어섰고 지금 뭐 격차를 많이 벌렸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네, 그 위쪽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또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강했던 게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전선주로 확산되고 원자재주로 확산되면서 뭐 구리 관련주 이런 쪽으로 올렸었잖아요. 예. 관련된 조금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예, 뭐 구리는 수요를 자극할 만한 뉴스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AI발 전력 수요도 있고 또 전쟁 나면 또 탄피라든가 이런 게 또 구리로 적용이 되는 게 있고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한다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몰려 있는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콩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또
광산이 폐쇄가 되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이 일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다만 지금 제가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저가주 중에 이제 대창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저것도 네. 연봉입니다. 보시면 연간 막 심지어는 3,5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종가로 1,000원 넘어가서 마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이 올라가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흔하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산만 해도 지금 방산하고 겹쳐서 올라가는 거지 구리 액면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 자체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단기상으로 의미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구리 가격 좋을 때 우리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측면도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출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연결고리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전반적인 전략과 관심 섹터를 좀 해볼게요. 미국 시장은 확실히 좀 다시 리스크온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고비도 넘었기 때문에요. 긍정적인데 우리 시장은 상당히 그와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 뭐 좀 중심적으로 해서 시장 투자 전략과 눈여겨볼 종목 섹터는요? 예, 지금 국채금리가 안 빠지고 10년물 기준으로 4.4% 언저리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여름 즈음 되면 국채금리 하락세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을 챙겨두는 게 좋겠고, 뭐 제가 업종으로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올해는 반도체 주변 떠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어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부품주들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그 외 미국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주들 일부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부품주도 좋게 보시는군요. 현대차, 자동차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 어떨까요? 뭐 사실은 그동안 같이 가긴 했는데 기아가 먼저 가고 예. 어떻게 보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으로 보면 현대차가 훨씬 더 탄력이 좋아 보입니다. 예, 뭐 외국인 수급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어제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한 게 현대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주가 차이가 나고 있는 네.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PBR이나 PE보로 봤을 때 부담되는 수준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저항대가 25만 원을 또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아직 부품주들은 좀 덜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화신, SL, 성우하이텍 등등의 종목들은 뭐 계속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은 부품주 쪽 말씀하셨고 반도체는 여전히 좀 올해 내내 가져가야 될 섹터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